주준다는 시 오리름 주렁청 하는 말기 반부담지주 너를 데려가 아니 부지님 마오 그리 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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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성 서편대 소리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소리축제를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발굴되고 명창들이 배출되고 있는데요.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소리의 고장 보성에서 해마다 가을이 되면 열리는 큰 축제. 보성 소리축제는 보성 소리 명창을 기리는 추모제로 시작된다. 보성 소리는 서편제의 비조인 박유전으로부터 시작된 계보가 정흥민대에서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정권진 때에 이르러 결실을 맺기 시작한 소리다. 얘 방자야. 저것도 화진 중에 우리 그 오락가락 기뜨게 저게 무엇이냐? 방자. 그 춘향이로서. 아니 춘향이가 여기서 그리고 그 소리의 맥은 정권진의 아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무슨 이유란 말이냐? 춘향설구하여 안바의 명키. 오늘날 우리가 보성소리다 그러면 그래 그 우아하고 기품 있는 소리. 홍일산 홍양산 복미산이 완연구나. 시로를 바라보니 평조판서 복명기 부친의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정말 이 정통의 소리가 그대로 좀 유전되었습니다. 보성 소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 판소리의 보고로 일컬어진다. 소리의 가락이 살아 숨쉬고 있는 전라남도 보성. 가을이면 전국에서 소리꾼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보성 소리 축제는 올해로 24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4반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안 소리꾼과 고수를 발굴하고 격려하는 흥겨운 축제로 자리 잡았다. 3년 만에 관중에게도 문을 연 이번 축제에 판소리 4개 부문과 고수 2개 부문에 모두 220여 명이 참가해 평소 갈고 닦은 솜씨를 겨루었다. 두 사령들이 춘향의 손이 몸에 오니 얼었던 마음이 춘사만을 노른 녹듯 스르르르 풀렸구나. 보성하면요, 이 판소리의 성지로 상당히 유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보성이 판소리의 성지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흥선대원군에 발탁돼서 네. 고종 황제가 계시던 어전 명창으로 활동하시던 박유전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보성의 소리는 시작이 되죠. 그 이후에 예. 정재근, 정흥민, 정권진 그리고 조상현, 성창순, 성우양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네. 우리나라 판소리를 대표하는 큰 그 명인 명창 인간문화재 선생님들이 배출된 것인데요. 네. 국내 최고의 명창 자리를 두고 한판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한마당. 우리 판소리계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귀한 자리이다 보니 내로라 하는 판소리 명창들의 관심 또한 높을 수밖에 없다. 강산제라고도 불리던 보성소리. 그 소리가 갖는 특성은 음악적으로 다양한 구성과 특징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사실 이제 전통 판소리에서 유파라는 개념이 처음 생겼을 때는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 이 정도를
이제 구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동서의 구분이 우리 전라남도의 좌도 우도를 나누는 구분처럼 어떤 지역의 문화권을 대표하는 어떤 소리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약간 근대가 되면서 보성 이 동편과 서편이 만나서 융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동편의 장점과 서편의 장점을 다 아우르고 있는 소리째가 만들어진 것이 보성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성의 산천 정기를 품고 있는 보성소리. 그 시작의 인물로 거론되는 사람이 순창 출신의 박유전이다. 보성은 그의 마지막 주거지이자 활동지였다. 최초의 판소리 연구서인 조선 창극사에 그에 관한 기록이 들어있다. 당대 최고의 소리꾼이었던 박유전이 서편제의 비조라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서편제 그러면은 아주 슬프고 애상이 짙고, 그리고 그 감정을 굉장히 좀 슬픈 감정을 잘 표현해내는 그런 판소리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소리의 말하자면 창시작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박유전 명창이 한양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원군 문화에 운영궁에서 이제 기거를 하게 되면서 19세기 후반 박유전은 운현궁에서 대원군의 애호를 받으면서 어전 명창으로 명성을 날렸다. 그동안에 이 서편제 그러면 다 계면 일관된 이런 소리였잖아요. 근데 양반들이 좋아했던 가곡성, 우조라든지 이런 소리도 다른 계통의 평조나 또는 우조 이런 소리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소리들을 편입해서 소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박유전 선생은 그러니까 운영궁으로 가기 전 소리와 운영궁에서 소리를 닦은 소리하고는 계통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항상 박유전 씨 박선상 제였다. 여보드려님, 여보드려님, 나를 데려가, 나를 데려가, 산유도 쪼둔다는 시, 월이름 주렁청 하는 말길 반부담지주 나를 데려가. 아니 여보드려님, 마오 그리 마오, 마오 그리 마오, 상상부이 평기를 그뜨놀려시오. 박유전 선생님 소리, 김세종판 소리, 그 다음에 보성에 원래부터 있었던 소리, 이런 소리들이 합해져서 하나의 어떤 보성소리라고 하는 특별한 소리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거는 이제 김세종판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그냥 동편제 소리였던 거고, 원래 보성에 있었던 거는 약간 서편에 가까운 소리였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는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요. 네, 그런데 보성의 그 김세종판 소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서편 소리와 이렇게 융합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그래서 그때부터를 우리가 보성 소리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성 소리의 출발은 박유전 소리에서였지만 그 중심에는 정응민이 있다. 정응민은 김세종제 춘향가를 받아들여 판소리 유파로서 보성 소리를 확립시킨 인물이다. 정응민이 한양 생활을 청산하고 내려온 보성군 회천면의 도각마을. 이곳에서 그는 소리 공부와 후학 양성에 남은 일생을 보냈다. 15년간의 그 한양 생활을 정리하시고 부채를 접었다는 것은 무대를 단절했다는 의미거든요. 보성에 내려오셨어요. 원고향 나주를 거쳐서 보성에 정착하셨는데요. 가급적 행정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이런 외진 곳에 논을 마련해서 농사 지으시면서 농사를 약 한 300평에 한 마지길이 한 15마지기를 지었어. 4,500평을 지었어, 농사를. 그리고 일꾼을 둘을 데리고 살았어. 또 큰 소를 키우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놈한테 없는 사람들 많이 베풀고 살고 많이 공헌을 했어.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 살았어.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아주 애우를 해주고
존경을 해주고. 1930년대부터 선생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는 소리꾼 제자들을 작고할 때까지 가르쳤다. 그 문화에서 배출된 인물들이 활약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보성소리라는 말이 생겨났다. 그 보성소리의 대부가 바로 정응민이었던 것이다. 당시에 그 보성에 가서 배우셨던 그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거의 학교처럼 운영이 돼서 모두들 다 새벽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하고 밤 늦게까지도 소리를 하고 이런 어떤 기틀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고 해요. 발성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그 발성 같은 경우는 그냥 따라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은 덜미목을 내야 되니까 이 목덜미 쪽이 울리는 느낌으로 어떻게 소리를 내봐라. 지금은 이 광대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다. 지금 흉성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 음색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를 세밀하게 지적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다들 가서 배우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옛날 법도 소리에 대한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도로서는 최고왕이었는데 지금 우리처럼 푹 앞에 놓고 풍머리에 앉아서 그냥 구전심수하는 거죠. 정신적 음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혼의 음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거 그릴 수가 없어요. 이 동네는 전부가 아주 산이고 들이고 집이고 전부 밤낮으로 소리가 울려 퍼진 데가 바로 이 동네예요. 그렇게 석다의 말이 개도 소리를 한다고 그랬어.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판소리 명창들이 많이 활동도 하고 창극단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정민 선생님은 그 활동은 없습니다. 공백이죠. 근데 그동안 이분은 자기가 닦아야 될 고성소리 이거를 굳건하게 지켰는데 어찌 딱 들어보면은 이 소리는 어찌 보면은 가치관으로 따져보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슬프지도 않고 극단적으로 기쁘지도 않은 그 약간 중용적인 미의식이라고 할까? 중간적인 소리. 그런데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세련되고 노랫말도 다른 바디에 비해서 아주 잘 다듬어진 정심 정음을 내세우는 거예요. 올바른 마음 속에서 올바른 소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판소리가 그전 소리라는 게 약간 기교도 있고 골개미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꽝스러운 대목을 막 놀보가 심술타령하거나 이런 것들 지나치게 우습게 부르고 이러잖아요. 이런 소리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치게 슬프게 막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곡 같은 이런 소리도 못하게 한 거예요. 정응민의 소리는 고제 정통 판소리의 가풍을 온전하게 품고 있었다. 전국의 소리꾼들이 남도 땅끝에 가까운 보성을 주목한 이유도 거기서 찾을 수 있다. 이 전국에서 자기네 제자들이 광주, 서울, 분산에 간 사람들이 전부 내려와서 생애를 메고 아주 여기서 한 1km 정도 이렇게 생애를 전부 메고 앞소리를 그 배우는 앞소리. 심청가에 보면 각시부인 나갈 때 상부소리가 있어. 요량은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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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차 너 하늘이 북망산천이 말도 안 듣기 저건 너
안산이 풍만이로구나 흐름차 어야리로 헌차너와를 그런 선생님을 제가 만났기에 또 옛부터 내려오는 그런 정통, 마지막 소리의 선생님을 만났기에 큰 내가 운이 있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해요. 임방월 선생도 그거를 우리 소리 공부할 때 오셨지만은 큰 선생으로 다 모시고 큰 형님으로, 그 형님이라고 부르더만요. 그때 와서 보니까 김현수 선생님도 오라고 다 인정을 했어요. 명성은 그렇게 명진 사회를 안 하셨어도 한국의 마지막 전통과 정통의 소리, 그건 다 인정을 했습니다. 정웅민이 세운 보성 소리의 맥은 그의 아들 정권진에게로 이어진다. 하지만 아버지 정웅민은 아들이 대우도 못 받고 힘만 드는 소리를 배우는 걸 원치 않았다. 보성소리 종가의 혈통에서 태어난 그는 15살이 되어서야 겨우 소리를 배울 수 있었다 한다. 안방하고 할아버님 소리청 사랑방하고는 이 창호지 한 장 정도의 봉창문 하나가 있는데요. 수많은 제자들의 그 학습되는 내용을 거기서 몰래 다 학습하시는 거죠. 외우시고 듣고 오고. 학교 안 가시고 그 금을 파다 나오는 그런 구덩이에서 하루 종일 소리하다가 연습하다가 다른 친구들 학교 끝나면은 학교 갔다 온 것처럼 가고 몇 년을 그러셨대요. 이제 나중에는 발각이 됐죠. 학교 선생님이 학교를 워낙 안 나오니까. 이제 할아버님에게 어마어마하게 혼났죠. 아버지의 반대에도 타고난 재능은 정권진을 결국 명창의 길로 이끌었다. 홍일산 홍양산 복미산이 완연구나. 시로를 바라보니 평조 판서 복명기 토종과 멸진군과 성사각신 들어섰다. 중앙에 오영대장 선상의 훈련대장 도감중군. 최고의 소리입니다. 아주 점잖고 탈속한 느낌, 그러니까 속기 같은 게 하나도 없고요. 뭔가 우아하다 어쩐지. 그 목소리 자체도 높은 소리는 나지 않고 중저음이 아주 강한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점잖고 그리고 어떻든 자리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판소리의 정신은 놓치지 않는. 그리고 정권일 선생님 때 가면 굉장히 많은 전국의 명창들이 다 와서 배우게 되면서 이제 뭐 조상현 선생님과 성우영 선생님, 성창수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쟁쟁한 명창으로 이름을 날리고 문화재로도 지정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보성소리를 굉장히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정웅민의 문화생들은 같은 소리이면서도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닌 소리로 경쟁해왔다. 분명코 봄이로구나. 그리고 그들 모두가 무형문화재가 됨으로써 그 나름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쓸쓸하더란 항상도 조건지와 우리가 여윤이 사람을 산다. 이논다 덥속 마저 먹든 못하고 정말 걸출한 새 명창이 이 보성으로 내려와서 판소리를 배웁니다. 맨 처음에 왔던 분은 조상현 선생이에요. 조상현 선생은 나이가 13살인가? 그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뭐 소년 청년 이 시절이잖아요. 목도 아주 좋고 뭐 그리고 집안 심부름도 다 했고 일꾼이었었어요.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보성을 지키면서 보성소리의 맹주 역할을 했었었죠. 그때 신봉사는 더욱 희백수가 돼야
잘 알 수가 있겠는가. 심항호 분부화 시대 그 봉사 거주 성명과 처자가 있는 거 알아보래라. 신봉사 처자 말을 듣더니 눈에서 눈물이. 우리같이 소리를 많이 한 사람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옛날에는 그냥 밥 먹으면 소리지. 아침밥 먹으면 점심, 점심 먹으면 저녁까지. 저녁에도 여건만 딱 좋으면 주변에 이렇게 이 노성방가처럼 그렇게 피해만 안 준다면은 저녁에도 할 장소만 제대로 있으면 꼭 12시까지 공부하고 그랬죠. 시골에서도.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성우향 명창이 들어오셨는데, 성우향 명창은 이제 김명환 명고수시죠. 김명환 선생님과 같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둘이 같이 소리를 배우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할 때는 김명환 선생님이 북을 쳐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보송소리의 싹을 키워간 것이죠. 특히 춘향가, 그리고 심청가, 역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소리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반엔 성창순 명창이 그 자리에 들어오셨죠. 보성소리는 1960년대 초 정권진을 필두로 중앙으로 진출한 이래 반세기가 채 못 되는 기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판소리로 자리 잡았고, 보성소리축제는 명실공히 판소리 명창의 산실로 떠올랐다. 보성소리 음악적 특징은 그 짜임새가 가장 좋다라는 것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보성소리 음악을 분석을 해보면 악조가 정연하게 여기에 꼭 바뀌어야 될 것 같으면 실제로 딱 바꾸는 그런 게 있어요. 가사를 보면서 이 가사의 어떤 의미나 거기에 담기는 감정, 정서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미묘하게 바뀔 때마다 그것을 즉각 조에 반영을 시켜서 바꿔주시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가사의 전달을 위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붙임을 붙여서 붙임새가 매번 똑같은 게 아니라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근데 그 변화를 줌으로써 가사 전달이 훨씬 더 명확하게 잘 되는, 그리고 그 감정까지 딱 전달이 잘 되는 구성으로 요거를 다 섬세하게 손을 대셨다는 말이죠. 판소리라고 하는 음악이 구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음악이 굉장히 즉흥적이거나 뭔가 뼈대가 짜임새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판소리는 정말 짜임새가 좋아요. 그렇게 짜임새가 좋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긴 음악을 감상을 하는데도 우리가 몰입이 될 수밖에 없고 남겨지는 감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배경에 그 짜임새가 있는 거예요. 같은 소리 가사라도 딱 정동이 돼가지고 심청가도 그러고 춘향가도 그러고, 사람이 안 만들었어요. 이건 신이 만들었지. 하다 보면은 그냥 감탄하지. 이건 정말로 우리 것이다. 보성소리의 계보는 현재 정회석과 윤진철로 이어지고 있다. 1년에 한 번 공개되는 판소리 행사가 열리는 날.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의 전승 실태를 선보이는
이번 공연의 주인공은 정회석이다. 그는 정권진의 아들로 보성소리 4대 상속자다. 강사무 둥둥 떴는데 풍어를 실로 가는 왠지 심청가는 보성소리 특유의 섬세한 표현과 다채로운 성음이 잘 나타나는 작품이다. 정회석 명창은 심청가의 애절한 정서를 통성으로 노래하며 인물의 적막한 심정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저배 다 버리고 한 송정 들어가 길구인 술을 베어 조만 먹이고 뱀부어 타고 술관주 많이 싫어 술든 뱃띠어라. 정식으로 대회 나간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버님이 그 전날까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바로 전날 회사가 와서 갔더니 이제 부르셔요. 그래서 저한테 뭐 좀 가르쳐 줄지 알고 기대했는데 심청가를 할 때에 다른 건 필요 없고 네가 나한테 효도를 해라. 그리고 그런 효도하는 마음으로 불러야지 소리가 진실하고 좋은 소리가 되지. 네가 심청가를 남한테 효도하라고 권하면서 너 자신이 효를 안 하면 그 소리는 죽은 소리다. 이렇게 심청가 할 때 정말 효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소리를 했죠. 그래서 1등을 했어요. 사상정동 양양수 장장대금을 내껴들고 비신상마하야 안녕산 올라가 사대를 살펴보니 공명간대 없고 기자본 군사들만 하나에 가서니까 여봐라 군사야지 공명이 어디로 가들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 소리를 들으면 정말 깊이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넓고 그러니까 소리가 끝이 없다고 항상 아버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좀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그 아버님 소리가 더 와닿고 그래서 저도 더 깊은 소리를 해야 될 텐데 그리고 더 바다 같은 그런 목이 나와야 될 텐데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더 깊게 더 넓혀가려고 노력합니다. 시마무 부기는 못상하나 다만 붙인 생각뿐이로구나. 이자는 옥난간에 높이 앉아 차탄을 허시는디 주어는 반정 허여 산호 주련 치어들지 청천 또
기러이기 불러 말을 한다 오느냐 저희 기러가 소중한 북해 상의편지전 턴기로 화돌 가들랑 불쌍으신 우리 부친처럼 편지장을 전하여라 방으로 들어와 편지를 쓰랴 할지 혼자 쓰고 눈물을 짓고 두자 쓰고 한손 실제 눈물이 먼저 떨어져서 글자마다 숨이 팽이 언어가 혼자이 산 높고 골 깊은 화순군 이양면. 보성군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곳 장치리 마을에 보성 소리 공부방이 있다. 정권진 스승의 소리에 매료돼 그의 소리길을 따라 걷기로 결심했던 사람. 그가 바로 지난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적벽가의 예능 보유자가 된 윤진철이다. 주말이면 꿈나무 소리꾼들이 소리 내공을 쌓고자 소리방을 찾는다. 국악인이면 기본적으로 하는 산 공부 같은 개념이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판소리의 특성상 스승의 가르침은 더없이 소중하다. 첫 장단은 특히나 항상 그 첫 소리는 반갑게 소리를 해서 들어줘야지. 뒤에 가서 가지를 치고 이파리를 만들어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하지만은 처음에는 탁 밝게 이렇게 먼저 소리를 드러내는 게 중요해. 그리고 그 기운으로 그 다음까지 가는 거야. 그 승상한 거 보고서 툭 던져. 승상거 성지도미 반 도미도 도미 이런 느낌하고 도미 반 소리를 걷어오면서 이렇게 던져주고 걷어오고 던져주고. 일단 다른 소리보다 성음 표현하는 것들이 훨씬 더 어렵고 쓰는 목도 엄청 다르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날 밤을 새노라니 어두운 눈은 더욱 침침하고 소리 공부는 초심자들에게 특히 더 어렵고 가혹한 법이다. 공부의 끝인 득음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이 인들이 아니라 이 인들이라고! 저기 인들 거기 봐! 저기 인들 그래! 가까이 가야지. 도척은 뭐야? 춘추 전국시대에 가장 유명한 그 도둑이었어.
도척 같은 그런 흉악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주게 돼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신봉사의 그 어린 심청이의 그 모습을 보면은 사람이 안 움직일 수가 없다는 마음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가사를 몰라. 도대체가 가사 내용을 알고 하는 것하고 모르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도저인들 아니 주냐 도적인들 아니 이인들 꽉 잡아. 도적인들 판소리라고 하는 것들은 서사적인 내용, 그냥 서정적인 그런 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서사적인 음악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얼마만큼 잘 설명해 주느냐가 중요해요. 음악적으로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그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곧 바로 이면이라고 하는 건데, 소리의 이면이라는 가사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사실성으로 그려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들어가 가지고 숨어져 있는 그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캐내서 관객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훈련을 쌓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빨리 그걸 개득하지를 못해요. 그걸 개득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게 이제 선생님 입장이죠. 서울에서 살고 있는 그가 산골 마을에 소리 전수관을 세우고 주말마다 내려와서 판소리 선생 노릇을 한 건 18년 전부터의 일이다. 윤진철 명창은 판소리 외에도 재주가 많다. 음식은 물론 간장과 된장도 직접 담그고 술까지 잘 빚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그의 이런 솜씨를 제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발휘하는 중이다. 그 고되고 어려운 공부를 하겠다는 기특한 제자들이 아닌가. 목표한 바를 위해 열심히 수련하는 제자들을 위해 스승은 모든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도회지를 떠나서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을 빼고 소리 공부에 매진한다. 홀로 목청껏 소리를 해보는 시간. 독공을 통해 진정한 자신의 소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일충신이 없었으니 또 단식을 하는구나. 젖을 많이 먹여주며 한 부인이 하는 말이 가야금 병창에서 소리로 방향을 바꾼 소리꾼. 보성 소리의 매력이 그를 새로운 소리의 세계로 이끌었다. 어려이 생각 말고 자주 다니시며. 보성 소리는 힘이 있고 되게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그 장면의 긴장과 이완이 이렇게 바뀌면서 좀 그 극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보성 소리의 정수, 심청가의 완창 무대가 열렸다. 스승으로 치면은 정권진 선생님 바닥이잖아요. 정권진 선생님은 근데 우아하고 기품 있는 소리를 하신 분이에요. 아주 그 속기 같은 것들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본인도 제자에게 가르칠 때도 뭐라고 정심정음. 그래서 소리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소리에 진실성이 있어야지 가식 있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 힘이 따라 윤진철은
스승 정권진의 예스러우면서도 기품 있고 엄격하면서도 자유로운 소리에 이끌렸다 한다. 보성 소리를 충실히 이으면서도 자신만의 소리를 만들고자 하는 명창의 무대다. 저변은 전송 이옥 우편옥주이라 판소리 성지 전라남도 보성. 이 땅에서 배양된 보성 소리를 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소리 축제다. 한때 이곳 소리마을을 뒤덮었던 꿈나무들의 소리가 그때처럼 울려 퍼진다. 보성 소리를 더 가꾸어줄 어린 명창들을 키우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다. 끝까지 간다는 의미의 판. 그 판을 키우는 일이 중요한 때다. 우리가 지금 대세이고 이제 다시 찾아야 할 것들은 정흥민 선생님이 이 보성 소리를 그 많은 명창들한테 알려서 문화재를 몇 개씩이다 내게 하고 이런 저력이 되었던 그 보성의 공부 공간, 그 공부의 어떤 기틀, 그 학교처럼 운영되었던 그 기틀, 이것에 대해서 더 되새겨서 다시 살릴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살려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닐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또 몇십 년 후에 우리의 그 두 번째 보성 소리를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소리의 새로운 지평을 연 보성 소리. 소리의 세련미와 탄탄한 전승계보를 자랑하는 소리다. 세계의 소리로 거듭난 우리의 소리를 향유하는 것. 우리의 삶과 정신을 지키는 일일 것이다.